어째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민입니다.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부모님들을 뵙게 되는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막 맞벌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바쁘시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상담을 하려고 해도 배경 지식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계속 너무 쉬운 내용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이 학생한테 맞춤식의 어떤 상담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제 중등 과정 들어가는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초등학생이 중등 과정을 이제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중등 이제 현행을 들어가는 학부모님들이 딱 요 영상 딱 하나만 보면은 그래도 대충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한테 어떤 문제를 뭘 사줘야 되지, 뭘 풀려야 되지, 부모님도 모르고 애도 잘 모르고 이 교재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상담할 때 혹은 이 수학 관련해가지고 대화를 할 때 엄청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교재 구성을 일단 한번 좀 살펴볼게요.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개념, 당연히 개념을 설명해야 되니까 개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필수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필수형 1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뭐 답지가 아니라 해설이 적혀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랑 숫자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유제라는 이름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제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단원 마무리 문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 쫙 있는 거, 그 다음에 주요 개념별 문제와 유제들, 뭐 보통 이제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단원 마무리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서는 보통은 이제 개념은 정말 조금 있고요. 뭐 개념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유형별로 보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원 1회, 중단원 1회,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화 문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단원별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물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 원리 같은 경우에는 개념 부분은 이제 개념 설명이랑 그냥 옆에 단순 계산, 그 다음에 핵심 문제 익히기에 보면은 이제 문제 부분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유제 부분, 요 확인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몇 개 쭉쭉쭉 하다가 중단원 하나가 딱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을 거고요.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대단원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대단원마다 중단원이 이렇게 2-3개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원이 8개에서 뭐 9개, 10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서 같은 경우도 단원 구성은 똑같고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단원 1회, 중단원 1회, 유형 1번, 2번, 3번 쭉쭉쭉 있는데 보통 같은 중단원 안에서는 초반 유형이 좀 쉬운 유형이고요. 후반 유형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 안에서도 쉬운 문제, 대표 문제 이렇게 적혀져 있죠. 보통 쌤 같은 경우에는 상중하 이렇게 적혀 있어서 상 문제라고 하면은 중등 내신 수준에서 조금 어려운 수준의 문제다. 어쨌든 문제 유형서 안에서는 난이도가 상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RPM 많이 하고 센 많이 하고 일품 많이 할 텐데 이 RPM, 센, 일품 요 순서대로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RPM이 이제 개념 원리랑 같은 출판사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막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가지고 요거 조금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인기 있는 거는 센이죠. 뭐 3,500만 부나 팔렸죠. 그 센 같은 경우는 센이랑 같은 출판사가 일품인데 센보다 일품이 당연히 더 어려울 거고, RPM을 했으면 일품으로 넘어가도 될 거고요. 센 가지고도 충분히 잘 받아들인다 하면은 일품을 생략하고 최상위 수학 같은 걸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3개 스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심화 문제서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스텝 1, 2, 3 이렇게 있는데 1이라고 무조건 쉽고 3라고 무조건 어렵고 요게 아니라 1 안에서도 딥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확실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는 스텝 1이 일종의 개념을 좀 확장시키자 이런 생각이고, 스텝 2, 스텝 3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급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단원별로 C, B, A 수준으로 A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센이랑 좀 반대죠. 센은 C가 제일 어려우니까. 블랙라벨은 스텝 2가 메인이기 때문에 스텝 1, 스텝 3는 뭐 그렇게 잘 안 봐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심화 문제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마다 컨셉이 조금씩 다르고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어떤 부분에서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려면은 이 심화 문제서의 특성을 조금 더 알면은 이제 해결해주기가 조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집이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실제로 학원이나 이렇게 과외나 이렇게 진도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념서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중등 과정을 나갈 때는 개념서, 문제서 이렇게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개념서는 개념 원리, 문제서는 개념 원리 RPM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뭐 파워 이런 식으로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교재 같이 이제 구분 없이 한 권으로 쭉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체크 이런 것들도 개념이랑 문제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 권으로 그냥 쭉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두 권을 동시에 나가는 게 조금 더 체화하기에는 좀 좋아요. 이제 근데 여기에서 좀 응용이 들어가면은 만약에 우리 애가 뭐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혼자 공부하거나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로 만약에 나가고 있다. 만약에 애가 어려워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수력 충전 같은 더 쉬운 개념서를 병행하면서 그러면 수력 충전 먼저 해보고 선생님한테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를 배우러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우리 애가 좀 잘한다 싶으면은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말고 파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념서 안에서도 조금 어려운 게 존재합니다. 아니면 우리 애가 너무 지루해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면 뭐 기적의 계산법 이런 것처럼 완전 초등학교 감성의 어떤 개념서를 덧붙여 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학원에서 개념 원리 딱 한 권만 나간다. 아까 개념 플러스 유형이랑 개념 원리랑 조금 달라요. 개념 원리는 문제를 체화하는 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문제서를 하나 덧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뭐 RPM 같은 문제를 곁들여 주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쉽게 잘 푼다 이러면은 그냥 RPM 이제 그럼 하지 말고 그냥 센 바로 넘어가자, 이렇게 풀려 주셔도 좋습니다. RPM이랑 센이랑 둘 다 병행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개념 공부할 때는 개념책 한 권, 유형서 한 권 이렇게 나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한 학기 진도 나갈 때 보통 3개월 정도를 잡으면은 좀 적당합니다.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쉬운 개념 문제서를 한 권 덧붙여주면 오히려 더 좋을 거고요. 너무 쉽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문제서의 난이도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주면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대략적으로 한 학기 나가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돌릴 때는 어떤 책들로 하게 될까요? 그때는 보통 이제 일품이나 최상위 수학 같은 걸로 많이 돌립니다. 아니면 바로 뭐 A급이나 블랙라벨급의 문제집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품이나 최상위 수학 같은 걸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문제가 조금 많은데 그 문제들이 조금씩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양의 문제도 풀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하고요. 뭐 굳히기 스페셜 이런 것들은 많이 어렵죠.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 1에 여러 가지 심화 개념들이 조금씩 더 묻어있기 때문에 요거 풀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A급 수학이랑 똑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원리해설 같은 책으로 병행할 수도 있는데, 요 책은 초반에는 그냥 개념서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후반에 B단계, A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휙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개념 플러스 해가지고 좀 중급의 혹은 중상급의 문제들을 다루기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1회독을 이제 한지 좀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한 1년 지났어.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했던 대로 막 개념 원리를 처음부터 보는 건 좀 시간 아까워. 그러면은 원리 해설 같은 거를 봐가지고 개념 기억나지? 이렇게 했던 거였지? 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병행할 수 있는, 이렇게 나가면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게 짬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습득하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책들로 풀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만약에 혼자 복습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짧게 한 2주 정도 그냥 뭔가 내가 시간이 남아서 옛날에 했던 중등 내용들을 복습해야 된다 하면은 수마쿰라우드 중등이 좋습니다. 요게 혼자 공부하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물론 뒷광고 없고요. 뭐 광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실제로 제가 다 풀어보거나 가르쳐본 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개인적인 호불호가 많이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일품은 센이랑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중등 개념 나갈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개념사 한 권이랑 쉬운 문제서 같은 거 RPM 개념 원리 이렇게 나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중급은 일품 같은 책들로 해주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회독 할 때 최상위 수학으로 바로 넘어가는 선택지가 뭐 학군지에서는 이제 잘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되진 않고요. 오히려 뭐 최고 득점 수학이나 요거보다 살짝 난이도가 쉬운 문제집들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달리기 하는 수학머리 있는 애들끼리 맞춰진 반들은 아예 2회독 할 때 수업은 최상위 수학, 그 다음에 숙제로는 일품 회화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최상위 라이트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이렇게 문제 수가 적고 수업하기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두 번째 이제 문제서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품 같은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일품이나 뭐 A급 수학에 뭐 이렇게 B단계 이런 것들 곁들여 주면은 학생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문제를 정리하기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도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요까지도 했고, 세 번째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블랙라벨이나 뭐 A급 수학이나 뭐 TOT 수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TOT 수학은 천재교육에서 나온 건데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이 3회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2회독쯤 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고등을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애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나가야 되는지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 영상에서는 다루기가 너무 많다고 판단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대충 요런 얼개를 잡으시면 되고, 요런 개념서나 문제서들 제가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다 띄워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런 책이었어. 이거 무슨 책이니까 우리 애는 요런 급까지는 아마 아직 지금은 아니고 우리 애는 요거 했으니까 이제 요걸로 넘어가면 돼. 요런 식으로 감을 잡으시는데 조금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 물론 교재 디자인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잡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들에서 학생들이 주로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을 힘들어할 때는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고 하는 일종의 노하우들은 Q&A나 이런 곳에서 제가 다시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